자,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에 처음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최근에야 누명을 벗으셨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40대 남성이고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고향 동창인 동갑내기 여성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혼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왔고요. 이 여성은 미혼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에 이 제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여성도 제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는데요. 제보자는 집을 마련할 테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성도 나 너한테 시집 갈까? 결혼 전제로 연애해보자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자, 남성 제보자는 돌싱, 여성은 싱글. 이 40대 연애다 보니까 뭐 진도가 쭉쭉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또 이렇게 뭐 여느 연인들처럼 식사하고 술자리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좀 술자리가 길어져서 새벽 2시까지 있었대요. 근데 일단 제보자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집에 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서 숙박업소를 잡았고 근데 이 여성분은 이제 집에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왔었고요.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입맞춤도 했었고 스킨십도 어느 정도 가졌는데 성관계까지 이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반려동물 밥을 줄게 있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이 교제하기 전부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고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마우니까 진짜 너한테 시집 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보자 당시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 여자친구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저 돈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귄 지 며칠 안 돼서 그 여성이 남성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 그것도 무려 성범죄 혐의.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주 일요일 한번 봤어요. 애를 엄청 많이 불었는데 니한테 이제 니한테 반한 거지. 많이 반했지 이러면서 자꾸 지 혼자 막 이러는 거에서 뭐 자기 엄마한테 내 얘기를 했다, 언니한테 얘기를 했다, 결혼할 거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니는 내 신뢰감 아니다, 전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알았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곧 전화 와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제로 목과 가슴에 뭐 테스트를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자기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다. 네.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을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 그건 좀 제보자가 거절을 하니까 네가 나 성추행했잖아.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받은 돈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근데 그거 지인들한테도 다 좀 빌려줬고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뭐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나랑 연애만 할 거였던 거냐? 네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지지 않았냐? 그래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르냐? 그러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은 없다 그러고 이제 부인을 했더니 꾸준히 협박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성추행도 용서해 줬는데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제보자는 모텔에서 결코 여성을 뭐 서로 합의가 안 된 그런 터치는 없었다,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모텔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달달한 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발렌타인데이였다? 맞네, 오늘 발렌타인데이네. 진짜. 이 숙식 때문에 이 중요한 발렌타인데이 깜빡했네. 아니다. 괜찮아. 내가 평생 녹여줄게. 이렇게 큰일 났어. 나도 몰랐는데 뭐. 미안. 아니다. 알았어. 내가 물 너 달달한 빌비 하나 넣어주더나? 사탕 줬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여성이 모텔에서 저 제보자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그 당일의 통화입니다. 그렇죠. 강제추행입니다. 접촉이죠. 강제적인 접촉. 억지로 눕히고 가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뭐 키스하거나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13일에서 2월 13일, 14일 넘어가는 날인데 다음 날 통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발렌타인 날인데 뭐 좀 많이 들었겠지만 주요 내용이 발렌타인데이 깜빡했대 이렇게 하니까 또 평생 녹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의 얘기입니다. 달달한 거 입에 하나 내가 넣어주더나 사탕 줬잖아. 뭐 이런 어쩌면 좀 연인 간의 대화,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또 서로 사랑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제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제보하신 것 같은데 이제 돈 때문에 맨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으로 7천만 원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이제 나한테 사귀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이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받았어. 네. 이런 얘기를 두 분 사이에 뭐 좀 오고 갔나 보죠?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번 만나다가 돈의 일부를 그 7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지인한테 빌려주니까 이제 여성이 화가 나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 얘기가 있다고요. 물론 다 제보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네가 몇 억이라도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나는 총각이고 너는 이혼남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기야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혼남이 감히 야 나는 당장 지금이라도 능력 있는 총각 만날 수 있어. 꼴랑 뭐 몇 억 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 몇 억 정도 들고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지. 아유, 양 변호사님. 게다가 이제 제보자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7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때에도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랍니다. 깁스뿐만 아니라 보조기, 저 정도가 아니라 보조기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실 팔이 잘 꺾이진 않는 상태라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을 강제 추행할 수 있겠느냐. 저건 이제 실물 사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이 여성이 막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자기 팔을 자해한 다음에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내면서 죽겠다거나 뭐 같이 죽자거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제보자 지인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 그 중간간을 한 것이다라면서 구속 수사에서 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퍼뜨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제보자분이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보를 주신 거는 지난해였는데 그동안 계속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모든 또 혐의를 벗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좀 꽤 길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검찰까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의 제기도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도 하고 또 뭐 항고라든지 뭐 재정 신청 등의 여러 가지 걸 해서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누명 벗는데 1년, 그 발렌타인데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누명을 벗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걸렸고 지난해 11월 달에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뭐 명예훼손, 사기, 공갈미수 등의 남성도 고소를 했다고 여성한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성범죄가 무혐의나 무죄가 났다 해가지고 무고죄가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는 뭐냐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신고해서 누구를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돈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고죄 가능성도 좀 커 보이고요. 뭐 공갈이나 이것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100% 무고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사하는 과정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가 이 여성한테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